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를 맡고 있는 우정욱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가을학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의 핵심적인 화두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이번 가을학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의 일부는 지방시대, 지방의 어제와 오늘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지방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지방시대, 그러니까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담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전체 이번 가을학기의 여는 강의입니다. 여는 강의는 결국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간다는 이 강의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을 하면서 늘 정부 관계자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는 강의에 김병준 교수님께서 여는 강의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일부 지방의 어제 오늘을 살펴보는 첫 번째 강의는 지방시대의 개념입니다. 지방시대라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서울이 아니면 지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야 무슨 소리야, 다 지방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방시대라는 게 어떤 게 지방시대냐 하는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강의가 되겠고요.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방을 전부 모아서 지방의 총합이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에는 반드시 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국가, 지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씩 떼놓고 각자 잘 살자는 것도 지방시대냐? 거기에서 그러면 자치하고 분권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란, 진정한 지방시대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와 함께 어떤 것을 지방시대라고 하느냐라는 개념을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대사회 이전에, 여기 우리나라 같은 조선사회죠. 조선사회는 지방이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조선의 인구는 얼마나 되고 지금처럼 수도권에 얼마나 살고 있었고, 또 각 지방의 인구는 얼마씩 되고 토지에 대한 생산성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 국가로의 이행과 지방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전근대 사회가 현대 사회로 이행을 해가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서 현대 사회라는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민주주의, 공화정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현대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져 왔느냐,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자발적으로 이행했느냐, 아니면은 정부가 나서서 급속하게 이행을 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아래로부터 분권화된 상태로 이렇게 현대사회로 이행해왔는 나라,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한국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위에서 급속하게 현대사회를 이행시킨 나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이행을 시킨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권적으로 이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한국의 중앙집권의 성취와 한계, 그리고 지방의 현실인데,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는 성취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을 하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해왔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로부터 지원받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취가 있는데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 이렇게 뭐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지표,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갈등 지수 이런 건데, 근데 이 갈등 지수가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집중, 그리고 경제에 집중, 이렇게 되면서 소수의 재벌을 중심의 경제와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성장, 이런 부분이 결국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가 지방 부흥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 지방이 소멸돼 간다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행시킨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흥 강의와 지방시대의 개념, 전근대 사회의 지방, 현대 국가의 이행과 지방, 그리고 한국 중앙집권의 성취와 한계 및 지방의 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부 보겠습니다. 2부는 결국에는 새로운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지방시대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담론,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하는 해법에서 한 3가지 정도, 다른 해법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메가시티입니다. 왜 더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더 크게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스몰시티입니다. 작게 만들 수는 없는가? 우리 한국 사회는 크게 만들자는 담론은 많이 있고 지금 뭐 부울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작게 부족하는 이야기는 없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른 이 나라들은 기초지방정부, 작은 정부는 없는지, 미국에는 시민이 18명의 시티가 있다는데 왜 18명의 시티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스몰시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역 주도 성장.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하자는 것은 서울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자가 아니고 지역의 유전자를 잘 찾아내고 이거를 잘 발휘하자는 거고, 그러면 찾아내고 발휘하는데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동의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과연 지방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해 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해법을 3가지 제시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지방 부흥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또는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하다 하는 나라로 저희가 2나라를 골랐습니다. 일본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창생제도라고 합니다. 지방 부흥 정책을 창생제도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지방 부흥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그 다음에 프랑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프랑스는 왜 이야기하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가장 중앙집권이 강했고 지방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부터 프랑스는 좌파 정부, 우파 정부 할 것 없이 지방을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지방 분권 정책도 펼쳤고, 그래서 프랑스는 상당 부분 지방 정책이 효과를 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제도와 프랑스의 계획 계약 제도라고 이번 강의에 편성해놨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고, 나라의 돈을 쓰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전히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괄 보조금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협의를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내면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합니다. 얼마 동안의 돈을 얼마 동안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그걸 평가하면서 지방과 협약을 해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모도 우리하고 크지만 우리하고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중심으로 지방이 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협약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고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획 계약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지방시대를 여는 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지방정부들은 우리 협의회를 만들고 또 함께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 자치분권대학에도 살펴보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우리 협의회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치분권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서 우리 협의회 소속 이 캠퍼스가 열리는 곳들이죠. 지방정부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치분권대학에도 여러분들이 이 수료하시면 이제 동문이 되시니까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